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2살, 정형외과 전문의로 40년 가까이 근무해온 의사 이도현입니다. 저는 지금도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시던 한 어르신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 오셨을 땐 다리 힘이 없어서 3미터 걷는 것도 벅차다고 하셨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이 가장 많이 하셨던 말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내가 이렇게까지 늙었나 였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걷는 게 불편해서 찾아오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단지 다리만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빠르게 줄고 진경 전달이 느려지고 심지어 뇌에서 걷기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약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걷는 게 불편하다는 건 이미 늙는 속도가 3배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단순히 다리 힘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인지 기능, 심지어 생명력까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땐 그냥 무릎이 좀 아픈 줄만 알았어요. 몇 발자국 덜 걷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 늙지 않았고 지금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서는 다시 걷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먼저 보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걷는 힘을 되찾는 방법이자 여러분의 내일을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걸음,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걷는 게 좀 불편하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속에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수많은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넘긴 순간부터 몸은 무너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단지 나이를 먹어서 걷는 게 불편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누구나 걷기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70대인데 누군가는 하루 만보를 걷고 누군가는 집 앞 마트도 힘들어집니다. 이 차이는 근육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몸 전체 시스템이 느려지고 약해지고 연결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가 불편하다는 건 단순히 다리에 힘이 빠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가 다리에게 명령을 보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관절과 근육이 서로 주고받는 신호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발 내디딜 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사실 걷는 능력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심장, 배, 뇌, 근육, 관절. 이 5가지가 잘 작동해야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느려지면 걸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걷기가 불편해졌다는 건 몸 전체가 보내는 지금부터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대부분 느껴지는 순간 이미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자주 저린다.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다. 자꾸 발끝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지금부터는 대응이 아니라 회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몸보다 먼저 늙는 거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바로 근육, 신경, 감각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속근육, 즉 코어 근육이라 불리는 깊은 근육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매우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서 있을 때 중심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균형이 무너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신경의 연결 속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에서 다리로 가는 신호가 느려집니다. 그 말은 즉, 넘어질 위험을 감지해도 몸이 반응하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감각도 문제입니다. 발바닥 감각, 무릎 관절의 느낌, 귀의 평형 기능까지 이 3가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은 더 이상 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고 작은 미끄러짐에도 몸 전체가 쓰러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체력이 약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 속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 회복을 미루면 노화는 2배, 3배의 속도로 가속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이 원인을 정확히 알고 하루 5분이라도 실천하면 몸은 다시 걸을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걷는 힘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부터 고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걸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단지 다리에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몸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걷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의 순환입니다. 피는 심장이 뛰어서만 도는 게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의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펌프처럼 움직이면서 심장에서 멀어진 피를 다시 위로 올려 보내줍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이 펌프는 멈춥니다. 그 결과 온몸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순환이 멈춘다는 건 세포 하나하나가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노화 속도를 3배로 빠르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 관절, 뇌까지 함께 약해지는 구조입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은 2배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관절을 잡아주는 힘도 약해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자주 뻐근하다면 이미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뇌도 함께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몸의 위치를 계산하고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걷지 않으면 뇌는 더 이상 이 작업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도 점점 둔해집니다. 실제로 걷기 불편함이 시작된 지 6개월 안에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걷는다는 건 근육, 관절,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완벽한 운동입니다. 그걸 놓치면 3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걷기 불편해지면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외출을 꺼리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만 계신 시간이 늘어납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다치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멈추고 근육과 뇌가 약해지고 삶의 방식이 움츠러들면 노화는 천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 6개월 만에 허리가 더 굽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노쇠가 아닙니다. 활동이 멈춘 대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은 단 하나의 변화로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시 걷기 시작하는 것. 지금부터는 걷지 못하는 원인을 해결하고 다시 걷는 힘을 되찾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 습관만 고쳐도 몸은 다시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걷기 힘들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갑자기 다리가 약해진 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은 우리도 모르게 해온 습관이 조용히 몸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걸음을 망쳐온 5가지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은 나이와 함께
점점 늘어납니다. TV를 보며 하루 4시간, 뉴스, 드라마, 유튜브까지 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계신 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바로 걷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앉아 있는 동안 우리 몸의 순환은 느려지고 관절도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프고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무시하고 걷는 습관입니다.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더 굳는다.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참고 걷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한 걷기는 오히려 관절을 더 망가뜨립니다. 몸은 아플 때 걸음을 조심히 하라는 신호를 줍니다. 그걸 무시하면 걸음이 틀어지고 무릎, 허리, 골반이 점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더 걷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내 생활에 익숙해진 루틴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운동도 집안에서, 산책도 아파트 복도에서. 물론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좁고 동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걷는데 필요한 전신 근육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내 중심의 생활은 움직임을 줄이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립니다. 햇빛을 못 쬐면 비타민 D도 부족해져 뼈 건강도 약해집니다. 네 번째는 푹 꺼진 소파나 침대입니다. 너무 부드러운 소파에 오래 앉으면 엉덩이가 아래로 처지면서 허리와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매트리스는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첫 걸음부터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슬리퍼나 헐렁한 실내화는 착화감은 편해도 걷는 자세를 망칩니다. 발목이 흔들리고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쿠션이 너무 두꺼운 신발로 바닥 감각을 느끼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고 넘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하나씩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있어도 걸음은 무너집니다. 이제부터는 걷기를 방해하는 이 습관들을 하나씩 바꿔야 할 때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당신의 일상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걸을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위한 회복 원리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걸어오신 만큼 이제 다시 걷는 힘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걷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걷는 힘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80대 후반 어르신도 작은 훈련 하나로 다시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뇌와 다리는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건 다리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다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도록 조율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 연결이 잠시 느려졌을 뿐입니다. 이 연결은 훈련을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무조건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걷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근육과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 몸을 지탱하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근육들입니다. 특히 발목, 엉덩이, 척추 옆에 붙은 작은 근육들이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이 근육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무릎이 흔들리고 허리가 쏠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균형 감각은 쓰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귀 안에 있는 평형기관, 눈과 귀가 함께 작동해서 몸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걷지 않고 앉아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는 방향 감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설 때마다 자꾸 중심을 잃고 넘어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걷는 힘을 되찾고 싶다면 바로 이 두 가지, 소근육과 균형 감각 회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 감각을 살려야 합니다. 발은 땅과 연결되는 유일한 부위입니다. 발바닥 감각이 살아야 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맨발로 바닥에 서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이 작은 자극이 뇌와 몸의 연결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둘째, 엉덩이와 복부를 강화해야 합니다. 엉덩이는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중심을 잡아야 무릎, 허리가 버텨낼 수 있습니다. 복부 근육은 허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 둘이 함께 작동하면 훨씬 안정된 걸음이 가능합니다. 셋째,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많이 걷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먼저 한 걸음, 집 안에서 1분, 그 다음 3분, 5분, 이렇게 늘려가야 몸이 놀라지 않고 점점 회복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걷는 능력은 절대 단기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매일. 그게 뇌와 몸이 다시 연결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무릎이 시큰거리고 걸을 때 자신이 없다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걷는 힘을 키우는 아주 쉬운 실전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가능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걷는 능력, 당신은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는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시 걷고 싶었던 세 분의 작은 변화와 실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정말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73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무서워졌습니다. 무릎이 덜컥, 허리가 뻣뻣, 계단을 반쯤 올라가면 숨이 차서 중간에 앉아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때는 한 걸음이 두려워 엘리베이터만 찾게 되셨죠. 그러던 중 병원 검진에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근육량이 더 줄어들면 계단이 아니라 평지도 걷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부터 이분은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5분 계단 앞에서 올라갔다 내려오기. 처음엔 단 3계단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만이라도 하자 그렇게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2층까지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다. 허리가 편해졌다. 숨이 가쁘지 않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한 작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릎 퇴행 진단을 받고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걷는 게 아프고 넘어질까 무서워 밖에 나가질 않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랑 산책해요. 딱 100보만 걸어요. 그 말을 계기로 이분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루 2000보 걷기 도전. 처음엔 100보도 힘들었지만
타이머로 10분씩 쪼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 걷고 의자에 앉아 쉬고 다시 10분 걷고 이 루틴을 매일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걸었다. 나 잘했지. 2개월 후. 이분은 하루 평균 1500보를 걷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아졌을까요? 식욕이 좋아졌습니다. 밤잠이 편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걷기 전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이게 움직임의 힘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함께한 걷기 회복 일기입니다. 80세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진 이유, 딸이 함께 걷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만 쓰자. 오늘은 3분 걸었다. 오늘은 계단 앞까지 나갔다. 오늘은 햇볕이 따뜻했다. 처음엔 어머니가 귀찮아 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먼저 노트를 꺼내시더랍니다. 기록이 늘수록 자신감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 검진에서 근육량이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발걸음이 바뀌니 우리 가족의 대화도 달라졌어요. 걷는다는 건 몸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 걷는 게 불편하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분들도 당신과 똑같이 무서웠고 아팠고 자신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다시 큰 걸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시간엔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5분 걷기 회복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침대 옆, 식탁 옆,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걷는 길, 혼자 가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힘이 안 붙어요. 그럴 때 제가 꼭 여쭙는 게 있습니다. 식사는 잘 챙기고 계세요? 운동보다 먼저 근육과 뼈가 살아나기 위한 재료를 제대로 넣고 계신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먹는 게 잘못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은 걷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할 5가지 핵심 영양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 식단에서 확인된 실천 가능한 조언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근육 회복의 재료입니다. 근육은 쓰면 생기고 안 쓰면 빠집니다. 그런데 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복할 재료를 넣어줘야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 이 중 하나는 꼭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 하나, 점심에 두부 반모, 이렇게만 바꿔도 3주 안에 힘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쑤신다. 관절이 뻣뻣하다. 이런 경우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절 내부에 염증 반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완화시켜주는 대표 성분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고등어, 꽁치,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관절의 뻣뻣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생선을 드시기 어렵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오메가3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슘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잠잘 때 다리에 쥐가 나거나 걷다가 다리가 뻣뻣해진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고 신경 자극이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도록 안정시켜줍니다.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귀리 같은 식품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줌의 아몬드, 반 개의 바나나만으로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 칼슘 뼈를 단단하게 유지합니다. 근육이 강해도
뼈가 약하면 걷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은 골다공증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는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칼슘은 멸치, 두부, 무청 시래기 등에 많고 비타민 D는 햇빛과 연어, 달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햇볕을 매일 15분씩 쬐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살 좋은 아침. 창문 앞에서 10분만 앉아 있어도 뼈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5번째는 수분입니다.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의 열쇠입니다. 이건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물 잘 안 마셔요. 목마르지도 않아서요. 이 말씀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몸이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못 느끼는 것도 노화의 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까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루 68잔, 시간 정해두고 목마르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전과 후, 수면 전과 기상 직후 한 잔씩 마시면 피로도 덜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엔 단백질, 관절엔 오메가3, 경련엔 마그네슘, 뼈엔 비타민 D와 칼슘, 순환엔 수분, 이 5가지가 매일 조금씩 내 몸에 들어온다면 걷는 힘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먹는 게 곧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루 5분 걷기 회복 루틴,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실전 운동법으로 이어집니다. 음식으로 채우고 몸으로 실천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걸을 수 있다는 건 단지 다리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내 몸이 여전히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을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걷는 걸 포기하지 않은 분들은 그 어떤 약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걷는 건 곧 생명력입니다. 저는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요.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런 말씀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래서 이제 포기합니다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더 빨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기는 생각보다 빨리 몸에 전달됩니다. 반대로 하루에 5분만 다시 걸어볼게요. 오늘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몸에 희망을 주는 신호입니다. 뇌도 귀를 기울이고 근육도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다시 한 걸음만 내딛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걷기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지 한 발이라도 더 가보려 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 걷는 게 아프고 힘들어도 계속 움직이면 통증보다 성취가 더 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좀 더 빨리 운동할 걸 그랬어요입니다. 그 말에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자책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의 첫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70대부터 걷는 게 불편하다면 이미 늙는 속도는 3배입니다. 그 문장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반대편에서 오는 경고입니다. 늙는 속도가 3배가 아니라 회복 속도도 3배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걷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작은 변화는 매일매일 쌓이면서 놀라운 힘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5분, 내일 7분, 모레 10분. 이렇게 단단한 다리와 튼튼한 마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한 발 한 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걸음. 그게 바로 노년의 존엄입니다. 당신은 아직 걷고 있고 앞으로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걷는 힘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더 건강하게.